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이 영상 하나로 끝!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엄청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역대급 돈 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미국 정부는 3조 1천억 달러만큼의 돈을 뿌렸죠. 그리고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정책이 더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시기에 각 투자 자산들마다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논문을 인용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주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모든 구간에서 미국 주식은 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닥 좋은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 손실은 아니니까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 실질 수익률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5,000원으로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무려 10%의 수익을 얻어 5,500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5,000원이었던 짜장면 지금 10,000원이 되었다면 내가 숫자적으로는 돈을 번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4,500원만큼의 손실을 본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연 마이너스 7%입니다. 원래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10%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일본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수익이 난 것 같아 보여도 실질 수익률은 아주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주식 섹터별로 어떤 성과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을 총 49가지로 분류하고 각 섹터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주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성과를 낸 것이 유일하게 금과 석탄 관련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산업도 간신히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었네요. 따라서 결론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식 투자는 최악이고 그나마 괜찮은 것은 금광주, 석탄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번에 채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일반인 분들에게 채권은 아주 생소한 자산일 텐데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행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할 때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기에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것은 실질적인 수익률이 최악이겠죠. 따라서 먼저 미국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주식보다는 낮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실질적인 수익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둘 다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에서도 실질적인 수익은 아주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각 채권들의 종류마다 어떤 성과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1금융권 은행의 예금이냐 저축은행의 예금이냐와 같이 신용 상태로도 분류가 나누어지고 장기 예금이냐 단기 예금이냐와 같이 이 기간으로도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굳이 나누나 마나 결국 어떤 것이든 실질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예금일수록 그리고 신용이 낮은 기관에 빌려줄수록 훨씬 더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물가연동 채권을 또 설명하자면 꽤나 머리 아파질 수 있는 내용이라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예금은 매년 정해진 이자만 주죠. 2%면 2%, 3%면 3%
2%. 근데 물가연동 채권은 내가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물가가 2% 오르면 102만 원으로 일단 원금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이자를 주죠. 따라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그러한 물가 상승만큼 원금을 올려주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이런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채권 투자 혹은 예금은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물가연동 채권이 조금은 나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 하나로 부동산을 뽑죠.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그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에 부동산의 실질 수익을 분석한 표인데요.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2%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보면 그래도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 1%로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었는데요. 더 신기한 건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부동산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부동산 투자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닌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원자재인데요. 이 원자재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자동차, 음료수 같은 각종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가 되는 자재를 말합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원료들 가격은 폭등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각 원자재들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일단 어떤 원자재든 좋은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석유인데요. 연 실질 수익률 41%라는 아주 압도적인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귀금속, 그러니까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산업재는 철과 구리 같은 것들이고요. 얘네들도 높은 실질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그러니까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 그리고 가축,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상승이었네요. 따라서 결론은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원자재 투자는 어떤 것을 사든 일단 아주 좋은 성과를 낸다. 그 중에서도 석유는 압도적이고 귀금속과 산업재도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수집품인데요. 수집품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수집품도 투자 자산입니다. 흔히 수집품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예술품들이나 한정판 술, 그리고 우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실물 자산이다 보니 괜찮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때에 각 수집품들의 성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좋은 성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우표이고 예술품도 꽤 좋았으며 술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물 자산이라 그런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물가 상승이 가파른 시기, 즉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주식과 채권보다는 실물 자산인 원자재와 수집품이 가장 좋으며 모든 것들 중 가장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것은 석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 오늘 영상은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의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이런 거 투자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투자는 남의 말을 듣고 할 수 있어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근거가 객관적이고 통계적인지를 검토하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베리였습니다. 너는 12월 30일에 은을 사러